안녕하세요. 강화별국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얼마 전에 김장을 하고 나니까 냉장고에 묵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묵은지를 이용해서 오늘은 묵은지 닭볶음탕을 한번 할 거고요. 다음에는 혹시 묵은지 감자탕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묵은지 닭볶음탕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특이하게 묵은지는 요리를 하면 김치가 노곤하게 익어야 되잖아요. 노곤노곤해져야 맛있는데, 그래서 쭉쭉 찢어져 먹는 맛이 있는데 그걸 냄비에다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압력밥솥을 좀 이용할 거고요. 오늘 저희 레시피는 닭 1kg에서 1kg 200까지 가능한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닭 1kg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요리는 여기 메뉴는 재료는 요 무가 들어가는데 무 500g은 이건 압력솥 바닥에 갈 때 깔아줄 거예요. 닭이라든가 김치가 타지 않는 용도로서 무 500g 준비했고요. 감자는 한 2개 정도, 한 300g 뭐해서 400g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당근은 한 반 개나 한 개 넣으셔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근은 꼭 이쁘라고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류라든가 해산물 요리는 냄새를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근은 가능한 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압력밥솥에 하기 때문에 뒤적뒤적거리지 않아서 부스러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감자 2개도 큼지막하게 잘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오늘은 저는 쳐줬고요. 테두리를, 그 다음에 풋고추, 청고추, 홍고추 준비했고, 양파 큰 거로 1개, 그 다음에 집에 냉장고에 떡이 있어서 국물이 약간 자박자박하게 나오면 떡도 좀 얹으려고 떡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대파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싱싱한 닭은 요리하기 전에 데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고 할 거기 때문에 데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은 압력밥솥에다가 뚜껑을 닫아서 하기 때문에 냄새를 가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닭을 꼭 한번 데쳐서 사용하겠습니다. 닭을 먼저 데쳐줘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끓일 겁니다. 물을 끓이는데, 원래는 제 레시피대로 하려면 여기다 녹차 티백 같은 걸 넣으면 녹차가 잡냄새를 제거하기 때문에 향신채 역할을 해주는데, 저는 오늘 녹차 티백이 다 떨어져서 그냥 집에 있는 거 대파라든가 고추도 좀 넣고 마늘도 좀 넣어가지고 향신채 역할을 얘네들이 하게 만들 거고요. 집에 있는 청주 좀 넣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조미료 중에 제일 잡내 제거에 좋은 거 있잖아요. 된장을 일단 한 숟갈 넣을게요. 전 녹차 티백이 없어서 된장을 넣는 건데, 대개 녹차 티백이 있으신 분들은 그 녹차 티백을 끓는 물에 넣고 닭을 살짝 데쳐내시면 잡내 제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kg인데 집에 조금 넉넉하게 먹으려고 다리를 몇 개 더 집어넣습니다. 이 레시피가 1kg에서 1kg 200까지 가능한 레시피라 조금 다리 좀 몇 개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이 끓기 시작해서 한 3분, 4분 이 정도만, 너무 익히면 맛있는 맛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팔팔팔 얘가 익기 시작해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데쳐내도 이 닭의 이 잡냄새 같은 거를 이 된장과 그 다음에 이 청주와 파, 마늘, 고추 같은 게 잡내 제거에 탁월하기 때문에 다 데려가요. 그리고 양파 있으시면 양파나 당근채 같은 것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팔팔 끓이셔가지고 얘를 데쳐내셔서 압력밥솥에 안 쳐야지만 냄새가 좀 덜하게 됩니다. 좀 이거 팔팔 끓기 시작하면 제가 수도가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 올게요. 닭을 팔팔 끓는 향신채 넣고 된장 넣고 팔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씻어놨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양념장 배합해 보겠습니다. 1kg에서 1kg 200까지 가능한 레시피입니다. 먼저 고춧가루 6스푼을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6스푼인데 저는 매운 거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6스푼 넣었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청양고춧가루 1숟갈 정도 넣어서 하나하고 5 정도 넣으면 되겠죠. 청양고춧가루 하나, 일반 고춧가루 5개 이렇게 해서 6개 맞춰주시고요. 간장은 7스푼 넣겠습니다. 간장 7스푼. 그 다음에
물엿하고 올리고당인데요. 올리고당하고 물엿을 섞어서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올리고당 3스푼에다가 물엿 2스푼, 큰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고당 3스푼에다가 물엿 3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2스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2스푼 넣고요. 마늘 2스푼. 그 다음에 생강 좀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좀 넣습니다. 생강 좀 넣었고요. 미림 2스푼. 또 요 장내 제거에도 좋은 우리나라 양념 참기름 1스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요. 카레가루 큰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넣으셔야 되는데 저는 카레 가루가 없어서 고용 카레를 조금 손으로 문질러서 이렇게 넣었어요. 닭갈비 할 때나 감자 볶음탕 할 때 이 카레가루를 좀 넣어주시면은 냄새도 작고 뭔가 이 카레에 여러 가지 향신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맛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양념장을 하루 전에 배합해 주셔도 좋고, 닭을 데치기 전에 미리 이거 양념장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야채 손질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양념장을 배합해서 조금 완성도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은 배합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념을 맛있게 배합을 해 놓고요. 한번 개인 댁마다 다 개인 기호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손등에다 해서 이렇게 한번 간을 보세요. 저는 또 저희 집만의 간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 상태에서 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싱겁다 짜다 이렇게 여기다 좀 첨가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압력솥에 쪄가지고 다시 냄비에다 해서 조금 더 끓여줄 거기 때문에 그때 부족한 간은 다시 잡겠습니다. 그럼 이제 압력솥에다 한번 앉혀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압력솥에다 묵은지 닭볶음탕 앉혀보겠습니다. 집에 압력솥이 없으시면은 그냥 큰 전골 냄비나 냄비에다 하셔도 좋은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물을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저는 앉혀볼게요. 일단 물을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물을 바닥에다 깔아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무에서 물도 나올 뿐더러 김치가 여기 타는 역할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재래식 압력솥도 풍년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휘슬러 같은 압력솥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먼저 물을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치. 아까 재료 설명할 때가 제가 김치를 설명 안 드렸는데요. 묵은지 있으면 묵은지 반포기도 좋고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단지 묵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소를 다 털어내셔야 돼요. 무채 같은 게 들어가면은 양념이 텁텁해지고 맛이 좀 덜하니까 김치, 묵은지 한 반 포기 정도를 머리를 치지 않고 이렇게 앉히세요. 이렇게 저는 조금 더 있다 그래서 국물을 좀 짜주시고요. 국물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묵은지 이렇게 소를 털어내는 묵은지 앉혀주시고 그 다음에 묵은지 그 다음에 야채를 좀 앉혀주세요. 여기다 감자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양파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도 좀 넣어주세요. 대파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양념을 먼저 아까 만들어놓은 양념을 한번 이렇게 양념이 바닥으로 가면 타니까 양념을 가운데로 모아서 이렇게 양념을 한번 얘네들 위에 야채 위에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닭을 얹어주세요. 데쳐낸 닭을 이렇게 한 번씩 얹어주시는데 여기 닭 다리 같은 거는 조금 통통해서 간이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가위를 한 번씩 이렇게 살짝 가위집을 내셔 하면 양념이 잘 배겠죠? 이렇게 저희 다리를 좋아해서 다리 좀 넉넉히 놨더니 다리가 많네요. 이렇게 해서 이 닭이 바닥에 깔리면 타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작은 압력솥에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념이 공기 주입기를 막으면 위험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큰 게 있으시니까 큰 압력솥이 없으시면 그냥 냄비에다 하세요. 냄비에다 하실 때 물만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양념을 다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아까 물 설명 안 했잖아요. 근데 원칙은 사실은 바듯하게 드시려면 여기다가 물을 안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떡도 집어넣고 좀 전골식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여기다 물 300cc만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양념 해놓고 양념을 절대 바닥에 들어가지 하지 마세요. 타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 물 300cc만 넣겠습니다. 물 300cc를요 살짝 요 테두리에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양념 다 식어 내려가게 가운데다 넣으시지 마시고 여기다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김치 국물은 넣지 마세요. 텁텁하니까. 넣으시려면 체에 걸려서 국물만 넣으시고 고춧가루 넣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뚜껑을 닫아가지고 추가 올리기 시작했고 나서 10분 추가 올리고 나서 10분 정도 추가 올리고 나서 떼글떼글 추가 올리고 나서 10분 정도 중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끄시면 돼요. 아, 이게 잘 안 맞춰지네. 제가 압력밥솥을 오랜만에 너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닫힘을 해놓고 불에다 놓고 10분 동안 얘를 끓여주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봬요. 압력밥솥에다가 닭을 안 치고 지금 추소리가 축축축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여태까지는 추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센 불로 두셨다가 지금 추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중불로 줄이세요. 중불로 줄이시고 그냥 센 불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중불로 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시고 쿠킹 타이머를 10분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불을 줄인 상태에서 10분간 이 압력밥솥에 닭을 조리하고 나면 10분 후에 강제로 공기를 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뜸을 들이면서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때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일반 냄비라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보글보글 끓이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10분 후에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추가 많이 올려가지고 거의 10분이 됐어요. 지금 쿠킹 타이머 올리고 있죠. 그럼 이제 쿠킹 타이머를 쭉 하고 얘를 이렇게 불을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시면 이 상태에서 완전하게 그냥 공기를 뺏어서 냄비에다 옮겨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불을 끄고 자연적으로 이 압력에 김이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이 냄비에 옮겨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김이 다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좀 떨리네요. 잘 됐을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열고 두고두고 잘 됐을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 상태에서 이제 냄비에다 옮기시지 않으면 여기서 좀 뒤적여 가시면서 여기서 냄비에다가 따로 옮기시지 않으시려면 여기서 살짝 이렇게 뒤적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센 불에서 이제 물기 나야 되고 그래서 센 불에서 얘를 뒤적여 주는데 저는 다른 냄비에다 한번 옮겨가지고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탁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번 다른 냄비에다가 옮겨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압력솥에다가 고대로 해가지고 센 불에 그냥 끓여주셔도 되고 한 1, 2분 정도만 저는 식탁에다 팔팔팔 끓이면서 먹으려고 이렇게 저기 식탁용 냄비에다 옮겼어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떡 있으시면 집에 떡도 좀 이렇게 넣으시고요. 아까 파마늘 같은 거 다 저기 넣으셨어도 그래도 좀 색스럽게 조금 파하고 풋고추 정도 이렇게 색스럽게 올리셔가지고 이 상태로 해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조금씩 떠서 드시면 맛있는 묵은지 닭볶음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요리를 찾아뵙겠습니다.